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 차! 복돌이 아빠, 어반이라고 합니다. 차! 아, 제가 어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도, 와우, 진짜 태낭률이 그만이 높은 줄 몰랐는데, 어제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오늘은 조금 미지근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부동산의 미래라고 볼 수 있고, 한 글자로 지방 부동산의 미래를 얘기하면 이게 쥐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식으로 요거를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지방 소멸은 확정됐잖아. 뭐 대한민국 망한 것도 확정됐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냥 지방을 망하게 만들려는 것 같지. 그치? 망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동산이란 건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정부의 그런 입김이 굉장히 크게 달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대놓고 조지려고 하고 있잖아. 서울은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그림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인데, 이건 틀릴 수가 있어. 알았지? 왜냐면 나는 이쪽으로는 잘 몰라 사실. 부동산 쪽으로는 내가 잘 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지나가다가 일본 기사를 봤거든. 근데 한국의 지방 부동산들이 일본처럼 따라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시아. 우선은 부동산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보더라도 그 부동산을 팔고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울산 같은 경우도 거의 전국에서 인구 승유율이 1위라고 할 수 있고, 공교롭게도 굉장히 젊은 사람 위주로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본격적인 엑소더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30%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높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원래 일반적인 그런 뭔가 그게 뷰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은 거의 50%란 말이야.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제 50%가 그 전체 인구 50%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OECD 중에서 대한민국이 인구 밀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면적 vs 인구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하지만 현재 인구는 전국의 50%가 몰려 있다는 거지. 물론 뭐 여기에 사람들이 서울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야.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인구가 탈출하고 있는 건 있어. 왜냐면 너무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10년간 86만 명의 순유출을 한 거야. 이 중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탈출한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춘천에 계시는데, 춘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에서 부동산을 팔고 그 다음에 춘천으로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도 탈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로 갔냐 하면 경기도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뭐 경기도만 해도 서울까지 강남까지 되게 가깝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게 되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지방의 빈집이 오게 되겠지. 그래서 지방 빈집 같은 문제는 이게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일본을 보게 되면 되게 일본을 따라 답습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야. 일본도 그 지방 소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그 2024년 4월 30일에 연합뉴스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일본에서 방치된 빈집은 사상 최대로 900만 채라고 하더라고. 900만 채가 빈집이라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900만 채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이게 총무성 주택 토지 통계 조사 결과, 그러니까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빈집이 900만 채로 5년 전 조사보다 51만 채가 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집 같은 건 다 지어져 있는데 뭐 상속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제 지방을 버리고 또 이제 또 딴 쪽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방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지방 소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찍,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지역별로 봤을 때 빈집 비율이 20%가 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가장 높은 데가 와카야마 현이랑 도쿠시마 현이 빈집 비율이 21%.
빈집 비율이 21%가 나온다는 거야. 와카야마 현이랑 도쿠시마 현. 그리고 야마나시 현이 20%, 가고시마 현이 20%, 고치현 다 20%씩 나와.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그 큐슈 쪽 남쪽, 구마모토 있는데, 후쿠오카 미치 가고시마고, 나머지 와카야마 현이랑 도쿠시마 현이 어딘가 싶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와카야마 현은 오사카 남쪽이더라고. 오사카 남쪽. 약간 오사카 우리나라 따라 좀 부산 같은 느낌이잖아. 바로 밑쪽인데 여기고, 그리고 토쿠시마 현은 그 옆에. 저기는 잘 안 가잖아 사람들이. 그지? 저기 볼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난 사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집이 방치된 집을 아키하라고 해가지고, 이미 일본에서는 4년 사이에 164개의 마을이 사라졌대. 인구가 단 한 명도 안 남은 마을마저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언제 처음 봤냐면, 제가 2018년 때 전 이게 계속 여행 같은 거 돌 때 처음 이걸 봤던 게 크라비에서 이걸 봤어. 크라비가 어디냐면 태국 남쪽이거든. 태국 남쪽인데 숙소 가격이 굉장히 싼 거야.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숙소 비용이 싼 게 건물이 되게 큰데 다 텅텅 비어 있어. 1층, 2층 다 텅텅 비어 있고, 내가 쓰는 4층, 5층, 6층만 이게 꽉 차 있어. 평수가 굉장히 높은데 밑에는 다 텅텅 비어 있고 1층에 커피숍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런 형식이었거든. 그래서 크라비 같은 경우도 관광이 굉장히 잘 됐을 때는 다운타운까지 사람들이, 그것도 다운타운이었단 말이야. 쫙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 빠져나가면 진짜 그냥 개미 한 마리 없이 싹 빠집니다, 진짜. 그래서 크라비 같은 경우도 다운타운에 사람들 조금 모여있는데 조금 모여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오낭 비치 가면 그쪽엔 좀 사람이 조금 많긴 많아. 사람이 계속 모이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모이게 되고 외곽 쪽은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지방 쪽은 소멸이 되겠지만 지방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들이 있잖아.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지만 부산이 아닌 곳이 센텀이잖아.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모이겠지. 근데 나머지 지역 쪽으로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이제 빈집들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빈집들은 이제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백엔 별장이 나온 게 있거든. 일본에 온천 딸린 별장이 단돈 100엔으로 매물이 나온 적이 있어. 2018년 기사 보면 월세 단돈 1,000원인데, 근데 이게 보면 멀쩡합니다. 집도 되게 멀쩡하고 온천도 딸려 있고 되게 커. 뭐 다다미도 괜찮고. 맨 처음에는 200만 엔, 약 2천만 원의 집을 내놨는데, 근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1엔까지 낮아지게 된 거야. 이게 보유하게 되면 이제 결국엔 부동산 이제 보유 부분에서 이제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넘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가지고 1엔까지 되게 된 거지. 1엔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럼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 할 때 이미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 한국도 이제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한국도 이미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빈집이 한 어느 정도가 있냐면 이미 전국의 빈집이 151만 채입니다. 1년 이상 빈집도 4채 중 1채. 그래서 전국 주택의 8%가 이미 빈집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보다는 아무래도 전라남도라던가 제주 특별시라던가 강원도 쪽으로, 이쪽으로 빈집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빈집 비율을 봤을 때 전라남도가 15.2%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전남의 빈집 가운데 42%가 1년 이상 빈집이었다. 절반 가까운 집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고, 뒤이어 제주가 14.2%, 강원도가 13.1%, 전북이 12.9%, 전북이 12.8%.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통통 비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 문제는 이게 뭘 넘겨야지 사람들이 부동산을 받았더 이걸 뭘 어떻게 넘겨야지 처분을 했는데 안 팔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저도 제 방에 와가지고 자기가 부산 사는데 지금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어반영 사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나는 사실 이 부동산 얘기가 되게 애매해. 그래, 나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난 지금 별로 부동산 옛날부터 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르려고 이게 악을 바가지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당분간 공급량을 보니까 공급량이 굉장히 줄여놨더라고. 서울 아파트 시장 자체가. 공급 시장 자체를 굉장히 줄여놔가지고, 당분간은 모르고,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난 그래도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난 그 아저씨한테 말했던 게, 아저씨, 지방 망하는 거 알고 있죠? 소멸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부동산을 살려고 하죠? 그러면 별 말을 못해, 사람들이. 지방은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적어도요. 적어도 지방은
서울은 그나마 이제 가장 덜 떨어지는 곳이 되겠지만, 근데 서울도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 부동산 무패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결국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빈집들 막 진짜 막 1,000원에 던져도 안 사는 집들 이런 게 많아지게 되면 나머지 지방의 집값에 이게 영향이 갈까 안 갈까? 이게 무조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의 지방 부동산은 사실상 이제 죗됐다. 그거는 기정사실이야. 대한민국이 죗된 것도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사실상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우리가 계속 올라갔던 거는, 만만하게 올라갔던 거는 그 미래 세대의 가격,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래 일본 같은 데는 그게 가격이 떨어져.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지만, 근데 원래 왜 떨어지냐면 집은 새로 지으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자동차처럼. 근데 그동안에 왜 올라갔을까 할 때 나중에 뭐 재건축이라든가 그 미래에 발생할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이게 올라갈 거다라는 사람들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한국 망한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누가 받쳐주냔 말이야, 이거를. 누가 받쳐주냔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이. 다만 조정이 지방에는 굉장히 크게 오겠지. 그러니까 아마 한국도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보면 내가 얼마 전에 강진군 이야기 해줬잖아. 이미 빈집들 많아가지고 빈집 지자체에서 인테리어 해줘갖고 오히려 인구를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월세 막 1,000원에 해주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좀 굉장히 좀 처절하게 박살나게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더 그렇게 될 공산이 높지 않을까. 한국도 굉장히 빈집이란 게 늘어나게 돼 버리면, 빈집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도 똑같이 이제 저런 거 1,000원에 팔려도 안 팔리는 그런 부동산들이 나오게 될 거는. 그러면 그런 부동산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특히 지방은 더더욱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반박씨는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